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몰스트리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성문입니다. 네, 저는 김혜민입니다. 네, 자 오늘 평소보다 동시 접촉자가 조금 적긴 하지만은 네, 일단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또 몇천 명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좀 힘 좀 내주세요. 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오늘 이제 간추린 소식 먼저 네 가지 전해드리는데요. 네. 증시 살펴보고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오늘 목차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우선 오늘 증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특별 사면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 결과도 알아보고 네. 또 요즘에 횡재세라는 단어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죠. 그것도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내봤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층간소음으로 문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가 바뀐대요. 이게 정말 좋게 바뀌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 오늘 괜찮았습니다. 외국인이 네. 좀 많이 사주면서 양 시장 모두 코스피, 네. 코스닥 모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죠. 보시면요, 코스피는 0.47% 올랐고요, 코스닥은 1.2%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세게 올랐는데 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주로 이제 그 대형주들을 매수하면서 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미국 시장도 네, 분위기가 보실까요? 좋았어요. 네. 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1.29%, 그리고 뭐 S&P 500도 1.56%, 나스닥은 2.59%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미국 분위기 그대로 받아서 네. 우리도 오늘 근데 괜찮았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뭐요? 저희가 목요일만 진행을 같이 하잖아요. 네. 월화수는 다른 분들이 하시고. 네. 근데 목요일마다 분위기 괜찮아요? 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네. 저희가 계속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제가 월화수도 먹어야 네.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자, 안 됩니다. 네. 자, 뭐 항공, 여행, 5G, 뭐 네. 게임주 이런 주식들이 조금 오. 강했고요. 네. 원달러 환율도 볼까요? 환율 있나요? 네. 아이고, 환율을 오늘 제가- 없나요? 네. 환율은 1,31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도 요즘에 1,300원 계속 왔다 갔다, 어제도 1,300원 그러니까요. 넘었다가 아직도 높습니다. 네. 네. 뭐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은 환율이 좀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는 그래도 조금 내려와서 WTI는 네. 90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오. 이제 유가는 조금씩 내려간다고 봐도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계속 갈지 아니면 다시 상승할지는 또 그건 쉽지 않죠. 네, 두고 봐야겠죠. 네, 일단 요 정도로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별 사면입니다. 8월 1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8.15 네. 사면.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뭐 SBS도 뭐 단독을 달고 이게 예측 기사가 나가긴 했습니다. 이게 경제 기사예요, 근데? 그런데요. 네. 여기 사실 대기업 총수들이 이번에 특별 사면을 받냐 못 받냐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경제 기사가 되더라고요. 이 기업들의 주식을 산 이 소액 주주들 네. 많으실 관계가 겁니다. 있을 수 있죠. 네, 먼저 이번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네. 이제 보이시죠? 이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가 그 평소에 아는 여론조사와 다르다는 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전화를 돌려서 이걸 사면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글을 쓰는 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예. 3개월 동안 했다고 해요. 네. 여론조사 업체가. 그랬더니 먼저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보니까 이 지금 보시는 파란색 글씨가 긍정률이거든요. 긍정률이 62.97%. 굉장히 많은 비율로 지금 뭐 긍정하는 이제 반응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정식 여론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민심을 반영하느냐 뭐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제 일단 인터넷상에서는 그렇다 이거죠. 네, 여기서 그리고 회색 보이시죠? 20% 정도가 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네, 그 다음 롯데 신동빈 회장을 주황색은 보면 뭐예요? 무응답이에요. 무응.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의견이 뉴트럴. 없다.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신동빈 회장의 네. 호감도를 보면 그래도 긍정률이 50%를 넘었습니다. 네. 네. 뭐 조금 차이 있지만 그래도 뭐 비슷하네요. 넘었고요. 네, 그리고 부정률도 23%로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네. 또 그렇게 많은 추세는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감도를 보면요, 네. 이게 과반을 못 넘습니다. 긍정률이. 이분 경제인은 아니시죠 그렇죠. 이제는. 네. 그렇죠. 네. 참고로 저희가 포함을 시켜봤는데 네. 그리고 부정률도 3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제인들에 비해서 이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 사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호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사면 된다고 또 삼성전자 실적이 나아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그 다음 다음에 뉴스로 준비한 건 횡재세라는 건데요. 네. 횡재세 들어보셨나요? 기사로? 아니 요즘에 들어봤어요. 그렇죠. 저도 네. 그랬습니다. 저 네. 경제 기자로 또 올해 횡재세. 일을 해봤는데 내보질 안 해서. 네, 그러게요. 저도 네. 그래서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이 요즘에 고유가잖아요. 이걸 기회로 이 어마어마한 이윤을 거두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정유사입니다. 네. 네,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요, 이 석유 회사들에게 이미 이 횡재세를 걷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횡재세가 뭔지 먼저 볼게요. 네. 이 의미를 보면 횡재라고 할 만큼의 큰 이익을 낸 기업에게 추가로 이 세금을 물리는 걸 말합니다. 네. 초과 이윤세라고도 하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 윈드폴 텍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 의미가 영어로 윈드폴 텍스예요. 네, 맞아요. 이게 바람 때문에 떨어진다. 바람 때문에 떨어진 과일을 뜻하거든요. 아. 한마디로 줍줍한 이익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죠. 초과 맞아요. 이윤이 일단 뭐냐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서. 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 정유사들도 지금 굉장히 이익이 많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정유사사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어요. 게다가 그래서 이 직원들이 벌써 성과급이 거의 1000% 정도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1000%요? 네, 1000%요. 와, 8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네. 너네 횡재세 안 낼 거냐라는 얘기 압박이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라는 분이 네. 지난 2일에 뭐 정유사와 또 은행들도 요즘 실적이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는 이 횡재세법을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하지만 이 정유사들도 그 자신네들의 뭐 항변할 뭐 논거는 있기는 해요. 네, 그쵸. 사실 직접 시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우리가 그런 정제 마진을 우리가 얻지는 못한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도 뭐 비싼 원유 사와서 그렇죠. 정제하는 거니까 좀. 네. 그리고 반대로 네. 그러면 이렇게 원유 가격 떨어질 때는 그거 보전해 줄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약간 애매한 면이 그렇죠.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아유, 네. 저걸 다 가져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상대적 하고요. 박탈감 좀 들죠. 네. 네. 기름 넣을 때마다 저는 듭니다. 네. 자, 유가가 오르니까 이런 뉴스 나오는군요. 그렇죠. 다음 뉴스는 층간소음 규제가 오늘부터 바뀝니다. 예, 이게 뭐 네, 딱 오늘이에요. 층간소음 관련된 뉴스는 계속 나오죠. 이게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시공 전에 바닥 모형을 만들어 놓고 네. 이게 소음이 얼마나 전달되느냐 모형을 통해서 이제 검증한 다음에 허가를 받고 네. 그랬었는데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 영상 있나요? 네, 왜 네. 보시죠. 이게 기존에 측정했던 방법이에요. 네. 시공 전에 네. 바닥을 쿵쿵 두들깁니다. 이게 그렇죠. 바로 타이어. 백머신 방식이요. 백머신. 네. 타이어 같은 걸로 두드리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바뀌는 게 음. 임팩트볼 방식이라고 해요. 네. 조금 있으면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이거 취재를 해왔는데 네, 이 볼 모양 있죠? 이거를 기자가 네, 딱 봐도 떨어뜨립니다. 딱 봐도 저 네, 약해 보이죠. 작아 보이는데. 뭐, 그렇죠. 너무 사이즈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네. 이제 이 방식이 사실은 세계적인 측정 기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네. 두 가지가 바뀌는 건데 예전에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선 이걸 시험했다면 이제는 준공을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은 완성한 다음에 그렇죠. 저걸 하겠다는 건데 하는 것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큰 딱 한눈에 봐도 훨씬 큰 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랑 저 조그만 공 떨어뜨리는 거랑 네. 소음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게 생각이 다르다고 들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공을 떨어뜨려서 소음을 측정하는 거는 조금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신발을 벗고 네. 실내 활동을 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세계적인 추세로 맞춰가는 게 맞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카페트 같은 거를 또 저 위에 깔고 생활하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음이 또 줄어들 텐데 네.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네, 게다가 2014년에 이걸 한번 도입하려고 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 입주 등을 고려하면 이 실제 효력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 2, 3년
2010년 이후래요. 네. 그러니까 좀 머나먼 얘기이긴 한데 층간 소음으로 사실 사건 사고가 많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좀 필요한 이거 약간 부분입니다. 애매하게 모델 만들어 놓고 네. 통과 못했어 그러면 더 강화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통과 못했는데 다 뜯어. 그렇죠. 네, 그게 거의 이거는 좀 불가능하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